용돈 벌이쯤으로 생각했습니다. 사람도 만나고 손 벌리지 않아도 되니까요. 저는 박순자 올해 72살입니다. 남편을 먼저 보내고 혼자 사는 지 벌써 2년째입니다. 딸 지혜가 매달 50만 원씩 넣어주는 돈으로 살고 있습니다. 아파트 관리비 내고 병원비 쓰고 장 보면 딱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늘 마음에 걸렸습니다. 지혜는 회사 다니면서도 주말마다 들렀습니다. 반찬 챙겨주고 청소도 도와주고 병원도 데려다 주었습니다. 고마운 줄은 압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제 자신이 짐처럼 느껴졌습니다. 엄마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해. 지혜는 늘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입 밖으로 꺼낼 수 없었습니다. 내가 뭘 더 바라겠느냐고 이것만으로도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달랐습니다.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제 돈으로 뭘 사고 싶었습니다. 누구 눈치 안 보고 커피 한 잔 마시고 싶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김미영이 찾아왔습니다. 미영이는 20년 넘게 같은 아파트에 사는 친구입니다. 남편도 먼저 보냈고 자식들은 다 지방에 나가 있습니다. 처지가 비슷해서 자주 만났습니다. 동네 산책도 같이 하고 목욕탕도 같이 갔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현관문을 두드리며 들어왔습니다. 순자야, 나 좋은 거 하나 알아냈어. 미영이는 소파에 앉자마자 가방에서 작은 통 하나를 꺼냈습니다. 하얀색 플라스틱 통이었습니다. 뚜껑을 열자 연한 녹색 크림이 보였습니다. 이거 써봤는데 진짜 괜찮더라. 손도 부드러워지고. 미영이는 제 손등에 크림을 살짝 발랐습니다. 향이 좋았습니다. 끈적이지도 않았습니다. 부드럽고 향도 좋다. 이거 얼마야? 정가는 3만 원인데 우리끼리는 2만 원에 쓸 수 있어. 좋은 제품을 싸게 쓰는 거지 뭐. 미영이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러고는 가방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여러 제품 사진이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샴푸, 치약, 세제, 화장품까지 다양했습니다. 이런 것들 쓰면서 주변 사람들한테 소개만 해주면 그럼 소개비가 들어와. 나도 지난달에 15만 원 받았어. 15만 원이라는 말에 귀가 솔깃했습니다. 한 달 용돈치고는 적지 않은 금액이었습니다. 그렇게 쉽게 돼? 응. 나도 처음엔 반신반의했는데 해보니까 생각보다 괜찮더라. 억지로 팔 필요도 없어. 그냥 쓰던 거 바꿔 쓰면서 좋다고 말만 해주면 되는 거야. 미영이의 얼굴에는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거짓말하는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딸한테도 하나 사줘야겠네. 미영이는 잠깐 뜸을 들이더니 말했습니다. 아직 애들한테는 말하지 마. 괜히 일한다고 그러면. 걱정만 시키니까 나는 아직 안 말했어. 나중에 돈 좀 모이면 그때 얘기하려고. 그 말이 이상하게 안심이 됐습니다. 미영이도 자식한테는 말 안 했다는 게 저만 그런 게 아니라는 게 위로가 됐습니다. 한번 해볼래? 나랑 같이 다니면 어렵지 않아. 미영이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생각해 볼게. 응, 천천히 생각해. 근데 순자야, 우리 나이에 이런 기회가 흔치 않아. 집에만 있으면 뭐 하냐? 사람도 만나고 돈도 벌고 일석이조지. 미영이는 크림통 하나를 두고 갔습니다. 체험용이라고 했습니다. 써보고 좋으면 연락하라고 했습니다. 미영이가 간 뒤 저는 크림통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작은 통이었지만 무게감이 느껴졌습니다. 이게 제 용돈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녁을 먹고 설거지를 하는데 지혜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저녁 드셨어요? 응, 먹었어. 몸은 괜찮으시고요? 괜찮지. 너는? 저도 괜찮아요? 주말에 갈게요. 짧은 통화였습니다. 늘 그랬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식탁이 조용했습니다. 크림통이 식탁 한쪽에 놓여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미영이한테 전화했습니다. 미영아, 나 한번 해볼게. 어머, 진짜? 잘 생각했어. 후회 안 할 거야. 미영이는 그날 오후에 바로 왔습니다. 가방에는 두툼한 파일이 들어 있었습니다. 일단 회원 가입부터 해야 돼. 간단해. 미영이는 휴대전화를 꺼내 앱을 보여줬습니다. 이름, 주소, 전화번호, 계좌번호만 입력하면 됐습니다. 저는 미영이가 시키는 대로 따라했습니다. 자, 이제 순자도 회원이야. 여기서 주문하고 입금도 확인할 수 있어. 처음엔 본인이 써볼 제품 몇 가지 주문하는 게 좋아.
직접 써봐야 소개도 자신있게 하잖아. 미영이의 말에 따라 저는 핸드크림 2개, 치약 3개, 샴푸 1개를 주문했습니다. 합계 8만 원이었습니다. 딸한테 받은 돈에서 쓰는 게 조금 찔렸지만 어차피 써야 할 물건들이었습니다. 이제 이걸 주변 사람들한테 소개만 하면 돼. 어렵지 않아. 나도 순자가 처음엔 걱정될 것 같아서 같이 다닐게. 고마워 미영아. 뭐가 고마워. 같이 하면 덜 무섭잖아. 미영이는 웃었습니다. 저도 덩달아 웃었습니다. 사흘 뒤 택배가 도착했습니다. 생각보다 박스가 컸습니다. 뜯어보니 제가 주문한 제품들이 정갈하게 들어 있었습니다. 포장도 깔끔했습니다. 핸드크림을 하나 개봉해서 발랐습니다. 미영이가 준 것과 같은 향이었습니다. 손이 촉촉해졌습니다. 나쁘지 않았습니다. 주말에 지혜가 왔습니다. 문 앞에 놓인 택배 박스를 보고는 엄마 택배 뭐 받으셨어요? 현관에 놓인 박스를 보고 지혜가 물었습니다. 아, 그냥 생활용품 좀 샀어. 또 홈쇼핑 보셨어요? 필요한 거 있으면 제가 사드린다니까요? 지혜는 박스를 들여다봤습니다. 저는 괜히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엄마 요즘 이런 거 조심하라고 하던데요? 미영이가 추천해줘서 샀어. 괜찮더라. 엄마 혹시 이상한 거 아니죠? 지혜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이상한 게 아니라 그냥 생활용품이야. 미영이가 추천해줬어. 그래도 괜히 걱정돼서 그래요? 지혜는 더 캐묻지 않았지만 표정이 영 불편해 보였습니다. 저는 빨리 박스를 창고에 넣었습니다. 지혜가 돌아간 뒤에도 박스는 현관 한쪽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치워야겠다고 생각했지만 어디에 둘지 애매해서 그냥 두었습니다. 미영아, 지혜가 택배 보고 뭐라 그러네. 그럴 줄 알았어. 애들은 다 그래. 엄마가 뭘 한다 그러면 일단 걱정부터 하잖아. 괜찮아. 나중에 용돈 생기면 그때 얘기하면 돼. 미영이의 말이 맞는 것 같았습니다. 아직 벌어본 것도 없는데 미리 말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며칠 뒤 미영이가 함께 나가자고 했습니다. 순자야, 오늘 슈퍼 사장님한테 인사 좀 시켜줄게. 거기서 몇 개 쓰신대. 미영이와 함께 동네 슈퍼에 갔습니다. 사장님은 6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저도 가끔 장 보러 가던 곳이었습니다. 사장님, 이분이 제가 말씀드린 친구예요. 아, 그래요? 반갑습니다. 사장님은 친절했습니다. 미영 씨가 추천해준 세제. 써봤는데 괜찮더라고요. 이번엔 샴푸하고 치약 좀 더 주문하려고요. 사장님은 앱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샴푸 5개, 치약 10개가 장바구니에 담겨 있었습니다. 사장님이 주문하시면 순자 실적으로 올라가요. 미영이가 설명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부탁드립니다. 사장님이 주문 버튼을 눌렀습니다. 제 휴대전화로 알림이 왔습니다. 판매 완료 13만 5천 원, 수익금 2만 7천 원. 2만 7천 원이라는 숫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제가 번 돈이었습니다. 슈퍼를 나오는 길에 미영이가 말했습니다. 맞지? 어렵지 않잖아. 이렇게 몇 군데만 더 하면 금방이야. 저는 휴대전화 화면을 다시 봤습니다. 2만 7천 원. 제 손으로 번 첫 돈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앱을 열어 수익 조회 화면을 몇 번이나 확인했습니다. 숫자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진짜였습니다. 이틀 뒤 계좌로 2만 7천 원이 입금됐다는 알림이 왔습니다. 심장이 뛰었습니다. 몇 년 만에 처음 받아보는 제 수입이었습니다. 딸한테 받은 돈도 남편 유족연금도 아니었습니다. 제가 일해서 번 돈이었습니다. 저는 그 돈으로 동네 카페에 갔습니다. 아메리카노 한 잔을 시켰습니다. 4,500원이었습니다. 계산할 때 제 통장에서 나가는 돈이 아깝지 않았습니다. 제 돈으로 사는 커피는 맛이 달랐습니다. 카페 창가에 앉아 커피를 마시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손 벌리지 않아도 되겠구나. 그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벅찼습니다. 첫 달은 쉬웠습니다. 미영이와 함께 다니니 어렵지 않았습니다. 동네 목욕탕에서 만난 아주머니한테 핸드크림을 소개했고 미용실 원장님한테는 샴푸를 권했습니다. 다들 한두 개씩 주문해 줬습니다. 순자 씨, 이거 진짜 괜찮네요. 다음에 또 살게요. 목욕탕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기분이 좋았습니다. 제가 권한 게 도움이 됐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달 수익은 12만 원이었습니다. 적지 않은 금액이었습니다. 저는 그 돈으로 미영이와 밥을 먹었습니다. 제 돈으로 계산하는 기분은 여전히 좋았습니다. 순자야, 이 정도면 잘하는 거야. 나도 처음엔 이 정도였어. 미영이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근데 미영아, 이게 계속 될까? 당연하지. 한 번 쓴 사람은 계속 주문하거든. 그리고 또 소개해주면 되고. 미영이의 말이 맞았습니다. 다음 달에도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13만 원이 입금됐습니다. 그런데 2달째가 지나갈 무렵 휴대전화에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순자님, 안녕하세요. 저는 담당 매니저 정수진이라고 합니다. 목소리는 밝고 친절했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순자님께서 지난 2개월간 정말 열심히 하셨더라고요. 수고 많으셨어요. 아, 네.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번 달부터는 회원 등급이 올라가시면서 목표가 조금 생겼어요. 한 달에 50만 원 정도 판매 실적을 만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등급이 오르면 혜택이 훨씬 커져요. 50만 원이라는 말에 놀랐습니다. 지금까지는 12만 원, 13만 원 정도였는데 갑자기 50만 원이라니요. 그게 가능할까요? 물론이죠. 지금처럼만 하시면 돼요. 주변에 조금만 더 소개해 주시고 정 어려우시면 본인이 필요한 제품 주문하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활동 열심히 해주셔서 지원금도 넣어 드릴게요. 제가 사는 것도 실적이 되나요? 네, 당연하죠. 어차피 쓸 물건이면 저희 걸로 쓰시는 게 낫잖아요. 전화를 끊고 나니 찜찜했습니다. 지원금도 준다고 말이 자꾸 생각났습니다. 목표라는 말이 부담스러웠습니다. 미영이한테 전화했습니다. 미영아, 너도 매니저한테 전화 왔어? 응, 왔어. 뭐 별거 아니야. 나도 처음엔 목표가 어려운 것 같은데 하다 보니 되더라고. 근데 50만 원은 좀 많지 않아? 처음엔 그렇게 느껴지는데 생각보다 금방이야. 나도 이번 달 목표 달성했어. 미영이는 여유로웠습니다. 저도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 주부터 조금 더 적극적으로 움직였습니다. 3개월 전에 졸업한 동창회 모임에 나갔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한테 제품을 소개했습니다. 순자야, 너 이런 거 해? 한 친구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응, 좋은 제품 싸게 쓰는 거야. 너도 한번 써봐. 몇 명은 관심을 보였지만 몇 명은 시큰둥했습니다. 그래도 5명이 주문해 줬습니다. 20만 원어치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성취감도 있었지만 친구들 표정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어떤 친구는 제 말을 끝까지 듣지도 않고 자리를 옮겼습니다. 괜찮아. 관심 없는 사람도 있는 거지.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그래도 50만 원 목표는 채우지 못했습니다. 매니저한테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순자님, 이번 달은 조금 아쉬웠네요. 다음 달엔 꼭 달성하셔야 해요. 목소리는 여전히 밝았지만 말투가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바라는 게 아니라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제가 부족한 만큼 제품을 사면 되나요? 네, 그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목표를 달성하면 수수료가 더 커져서 좋아요. 어차피 소모품이라 계속 쓰는 제품이니까요. 전화를 끊고 앱을 열었습니다. 부족한 금액은 15만 원이었습니다. 세제는 어차피 쓸 거고 샴푸도 필요했습니다. 미리 사두는 거라고 생각하며 세제 10개, 샴푸 5개, 치약 10개를 주문했습니다. 사흘 뒤 또 택배가 왔습니다. 이번엔 박스가 2개였습니다. 현관에 두니 공간이 좁아 보였습니다. 저는 창고로 옮겼습니다. 창고 문을 열었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이미 박스 4개가 쌓여 있었습니다. 지난달에 산 것들이었습니다. 아직 다 쓰지 못한 것들이었습니다. 이걸 언제 다 쓰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천천히 쓰면 되지. 어차피 필요한 물건들이야. 다음 달에도 목표가 왔습니다. 이번엔 60만 원이었습니다. 저는 더 열심히 움직였습니다. 옆집 아주머니한테도 권했고 아파트 경비 아저씨한테도 권했습니다. 경비 아저씨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사모님. 한 번만 써보세요. 좋으니까 권하는 거예요. 결국 아저씨는 샴푸 하나를 주문했습니다. 저는 고마웠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부터 아저씨와 눈이 마주치면 왠지 불편했습니다. 그래도 목표에는 못 미쳤습니다. 부족한 금액은 25만 원이었습니다. 집에 있는 것도 쓰면 되고 지혜한테 나눠줄 수도 있다고 생각하며 또 제품을 주문했습니다. 이번엔 박스가 3개 왔습니다. 창고는 이제 거의 가득 찼습니다. 박스를 쌓다가 문득 멈췄습니다. 이 많은 물건을 제가 언제 다 쓸 수 있을까요? 세제 20개, 샴푸 15개, 치약 30개가 넘었습니다. 저는 수첩을 꺼냈습니다. 3개월 동안 벌어들인 돈을 적었습니다. 첫 달 12만 원, 두 번째 달 13만 원, 세 번째 달 18만 원, 총 43만 원이었습니다. 그 옆에 쓴 돈을 적었습니다. 첫 달 8만 원, 두 번째 달 15만 원, 세 번째 달 25만 원, 총 48만 원이었습니다. 들어온 돈보다 나간 돈이 5만 원 더 많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분명 돈을 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계산해 보니 오히려 손해였습니다. 아니야. 제품은 남아 있잖아. 이걸 다 쓰면 본전은 뽑는 거야. 미영이도 처음엔 이랬다고 했어. 조금만 더 하면 달라질 거야.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그날 저녁 지혜가 전화했습니다. 엄마, 이번 주 토요일에 갈게요. 그래. 엄마, 요즘 괜찮으세요? 목소리가 좀 피곤하신 것 같은데. 아니야, 괜찮아. 저는 애써 밝은 목소리를 냈습니다. 토요일 지혜가 왔습니다.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지혜가 물었습니다. 엄마, 또 택배 받으셨어요? 응, 조금. 조금이 아니라 많이 받으신 것 같은데요? 창고에 넣으면 되죠? 지혜가 창고 문을 열었습니다. 쌓인 박스들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엄마, 이게 다 뭐예요? 지혜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생활용품이야. 이렇게 많이 왜 사세요? 이거 다 언제 쓰려고요? 천천히 쓰면 되지. 지혜는 박스 하나를 열어봤습니다. 샴푸가 10개 들어 있었습니다. 엄마, 이거 혹시 이상한 거 아니에요? 요즘 이런 거 조심하라고 하던데요? 이상하다는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니야. 그냥 좋은 제품 싸게 사는 거야. 엄마, 누가 이렇게 많이 사요? 이거 팔려고 사신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말이 막혔습니다. 뭐라 설명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엄마, 이거 그만하세요. 제가 생활비 더 드릴게요. 지혜의 목소리에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저는 싫었습니다. 나는 내 돈 받기 싫어서 하는 거야.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엄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당연히 드리는 건데요. 당연한 게 어딨어. 나도 내 돈으로 살고 싶다고. 지혜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엄마, 일단 이거 더 사시는 건 그만하세요. 제발요? 지혜는 그날 일찍 갔습니다. 저는 혼자 창고 앞에 섰습니다. 쌓인 박스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며칠 뒤 미영이한테 전화했습니다. 미영아, 나 요즘 좀 힘들어. 왜? 무슨 일 있어? 실적 채우려고 계속 사는데 이게 맞나 싶어. 순자야, 처음엔 다 그래. 나도 그랬어. 근데 지나고 보면 괜찮아. 너는 지금 얼마나 벌어? 나 요즘 한 달에 30만 원 정도 나와. 30만 원이라는 말에 귀가 솔깃했습니다. 진짜? 어떻게 그렇게 많이 벌어? 사람을 좀 끌어오면 도움이 돼. 그게 빨라. 어떻게 사람을 끌어온다는 거야? 회원으로 만드는 거지. 너가 주변 사람을 추천해서 회원 가입시키는 거야.
그 사람들이 사면 내 실적에도 보태지거든. 뭔가 찝찝했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뭐가 이상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미영아, 그럼 이게 다단계 같은 거 아니야? 다단계는 아니고 요즘 다 이런 식으로 하잖아. 추천 시스템이라고 해야 하나? 나쁜 거 아니야. 그렇구나.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미영이의 목소리는 여전히 밝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불편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앱을 열었습니다. 수익 조회 화면을 봤습니다. 이번 달은 아직 9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문 내역을 보니 제가 산 게 22만 원이었습니다. 또 손해였습니다. 저는 휴대전화를 내려놓고 창밖을 봤습니다. 날씨는 화창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며칠 뒤 매니저한테 또 전화가 왔습니다. 순자님, 이번 달 목표가 조금 남았네요. 이번엔 꼭 채우셔야죠. 친절한 목소리였지만 숨이 막혔습니다. 네, 그리고 주변에 관심 있는 분 계시면 회원으로 적극 추천하세요. 그럼 순자님 수익도 늘어나고요.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수첩을 다시 펼쳤습니다. 숫자를 다시 한번 적었습니다. 수익 43만 원, 지출 48만 원, 마이너스 5만 원, 그리고 창고에 쌓인 물건들. 내가 물건을 파는 건가, 내가 물건을 사야만 버는 건가. 처음으로 그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며칠 동안 잠을 제대로 못 잤습니다. 수첩에 적힌 숫자가 자꾸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43만 원 벌고 48만 원 썼다는 것. 그리고 창고에 가득 쌓인 박스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매니저 정수진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순자님, 안녕하세요. 요즘 많이 힘드시죠? 목소리는 여전히 밝았습니다. 네, 조금요. 그럴 줄 알았어요. 근데 순자님, 지난달에 등급 올라가셔서 회사에서 지원금도 드렸잖아요. 지원금이라는 말에 기억이 났습니다. 실적 달성했을 때 5만 원이 추가로 입금됐었습니다. 네,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달엔 조금만 더 힘내주셔야 해요. 회사도 순자님한테 투자를 한 건데 실적이 안 나오면 다음 지원금을 드리기가 어렵거든요. 지원금을 준 게 투자였다는 말이 이상하게 들렸습니다. 제가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요. 알아요. 근데 순자님,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어요. 정수진의 목소리 톤이 조금 낮아졌습니다. 순자님 추천인이 김미영님이시잖아요. 순자님 실적이 안 좋으면 미영님 쪽에도 영향이 가거든요. 미영이한테요? 네, 팀 전체 실적으로 계산이 되니까요. 미영님도 요즘 힘들어 하시는데 순자님까지 실적이 안 나오면 미영님이 더 힘들어지실 수 있어요.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제가 못하면 미영이한테 피해를 준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달만 조금만 더 힘내주세요. 괜찮으시죠? 네, 좋아요. 순자님은 잘하실 거라고 믿어요. 화이팅!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휴대전화를 내려놓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투자 지원금 팀 실적. 그 단어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휴대전화를 켰습니다. 인터넷에 검색했습니다. 생활용품 판매 수익 구조, 추천 판매 시스템, 다단계 구별법. 여러 글이 나왔습니다. 읽다 보니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초반엔 제품 판매로 수익이 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회원을 모집해야 수익이 난다. 본인 구매를 유도하는 것은 전형적인 다단계 방식이다. 할당량이 있다면 의심해야 한다. 제가 하던 일이 하나하나 나와 있었습니다. 휴대전화를 내려놓고 수첩을 다시 펼쳤습니다. 이번엔 4개월치를 전부 계산했습니다. 첫 달 수익 12만 원, 지출 8만 원. 두 번째 달 수익 13만 원, 지출 15만 원. 세 번째 달 수익 18만 원, 지출 25만 원. 네 번째 달 수익 11만 원, 지출 28만 원. 총 수익 54만 원. 총 지출 76만 원. 마이너스 22만 원.
숫자를 보는 순간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제가 번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손해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럼 미영이는?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영이도 저처럼 손해를 보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정말 30만 원씩 벌고 있는 걸까요? 그날 오후 미영이한테 전화했습니다. 미영아, 나 물어볼 게 있어. 응, 뭔데? 너 진짜 한 달에 30만 원씩 벌어? 응, 요즘은 그 정도 나와. 그럼 내가 산 건 얼마야? 전화기 너머로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건 왜? 나 계산해 봤는데 내가 본 것보다 산 게 더 많더라. 순자야, 그건 처음이라 그래. 시간 지나면 달라져. 미영이의 목소리가 조금 불편해 보였습니다. 미영아, 솔직하게 말해줘. 너도 계속 사고 있는 거 아니야? 응. 근데 나는 팀원들이 있어서 괜찮아. 팀원? 회원으로 만든 사람들. 그 사람들이 팔면 내 수익으로 들어오거든. 전화기를 든 손에 힘이 빠졌습니다. 미영이가 벌고 있는 건 제품을 판 돈이 아니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을 끌어들인 돈이었습니다. 미영아, 그럼 나도 사람을 끌어야 해? 그게 빠르긴 하지. 나는 그거 못해. 왜? 어렵지 않아. 그냥 사람들 가입시키면 다들 알아서 팔아줘. 그러면 그게 내 수익이 되는 거야. 나도 했잖아. 미영이의 목소리는 여전히 밝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 밝음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미영아, 나 이거 그만둘래. 뭐? 왜? 이제 시작인데. 난 이게 맞지 않는 것 같아. 순자야, 조금만 더 해봐. 지금 그만두면 지금까지 한 게 다 날아가잖아. 지금까지 한 게 날아간다는 말이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날아가도 괜찮아. 나 더 이상 못하겠어. 조금 더 해봐. 주변에 추천하면 너도 금방 등급 오르고 그러면 돈 금방 벌어.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너가 그만두면 내 수익에도 영향이 간단 말이야.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허전했습니다. 20년 넘게 함께한 친구였는데 갑자기 멀어진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지혜한테 전화했습니다. 지혜야, 이번 주말에 시간 있니? 네, 엄마. 무슨 일 있으세요? 할 얘기가 있어서. 토요일 지혜가 왔습니다. 저는 지혜를 소파에 앉혔습니다. 지혜야, 엄마 얘기 좀 들어줄래? 엄마 무슨 일이세요? 그거 있잖아. 엄마가 하던 거. 그만뒀어. 지혜의 표정이 놀란 듯 했습니다. 엄마 정말요? 저는 수첩을 꺼냈습니다. 4개월 동안의 계산이 적혀 있었습니다. 엄마가 계산해 봤더니 이렇게 나왔어. 지혜는 수첩을 들여다봤습니다. 한참을 보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이거 그만하셨어요? 응. 어제 미영이한테 얘기했어. 다행이다. 지혜의 목소리에 안도감이 묻어났습니다. 지혜야, 엄마는 내가 주는 돈이 미안해서 시작한 건데 결국 더 손해를 봤네. 엄마 괜찮아요? 지혜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제가 드리는 거 부담 갖지 마세요. 전 그냥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그래도 엄마가 저 키우실 때도 그러셨잖아요. 저도 그냥 그러는 거예요. 지혜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도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고마워, 지혜야. 엄마 다음부턴 이런 거 하시기 전에 저한테 먼저 물어봐 주세요. 그럴게. 지혜는 창고로 갔습니다. 쌓여 있는 박스들을 보더니 말했습니다. 엄마 이거 다 어떻게 하시려고요? 천천히 쓰려고. 제가 몇 개 가져가도 돼요? 회사 사람들 나눠줄게요. 그래, 가져가. 지혜는 박스 몇 개를 챙겼습니다. 그리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그래도 제품은 괜찮네요. 이거 쓸만해요? 저도 웃었습니다. 처음으로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지혜가 간 뒤 저는 앱을 열었습니다. 회원 탈퇴 버튼을 찾았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지만 버튼을 눌렀습니다. 정말 탈퇴하시겠습니까? 확인을 눌렀습니다. 탈퇴가 완료되었습니다. 화면에 문구가 떴습니다.
그 순간 무언가에서 벗어난 기분이 들었습니다. 며칠 뒤 창고를 정리했습니다. 박스들을 하나씩 열어봤습니다. 쓸만한 건 남기고 너무 많은 건 이웃에게 나눠줬습니다. 아주머니 이거 괜찮으면 쓰세요. 어머, 고마워요. 근데 이거 어디서 나셨어요? 그냥 쓰다 남은 거예요. 거짓말은 아니었습니다. 쓰려고 샀다가 남은 것들이었으니까요. 창고가 조금씩 비워졌습니다. 공간이 넓어지니 숨통이 트이는 기분이었습니다. 어느 날 미영이한테 문자가 왔습니다. 순자야, 요즘 어때? 나 오늘 산책 나가는데 같이 갈래? 저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미영아, 미안해. 오늘은 좀 피곤해서. 다음에 연락할게. 거짓말이었습니다. 피곤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아직은 미영이를 만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미영이와의 관계는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건 어쩔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지혜가 또 왔습니다. 이번엔 작은 화분을 들고 왔습니다. 엄마 이거 키워보세요. 베란다에 두면 예쁠 것 같아요? 고마워. 저는 화분을 받았습니다. 작은 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엄마 요즘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다행이다. 엄마 얼굴이 편해 보여요? 지혜의 말이 맞았습니다. 저는 편해졌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베란다에 화분을 놓았습니다. 작은 꽃이 햇빛을 받아 빛났습니다. 문득 생각했습니다. 내가 틀렸던 게 아니라 이건 내가 생각한 일이 아니었다. 손 벌리기 싫어서 시작한 일이었습니다. 쓸모 있는 사람으로 남고 싶어서 붙잡았던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제가 원한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지혜를 키웠듯이 이제는 지혜가 저를 돌볼 차례입니다. 그런 관계라는 걸 이제야 알았습니다. 창밖을 보니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화분에 물을 줬습니다. 작은 꽃잎에 물방울이 맺혔습니다. 내일도 오늘처럼 제가 선택한 하루였으면 좋겠습니다. 평범해도 괜찮습니다. 그게 제 하루니까요.